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새벽인간 통술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스파르타 9기 해무버님을 모셨어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파르타 9기 해무버입니다. 구매 대행한 지 한 4개월 차 정도 되었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30살입니다. 제가 사실은 한 달 전에 만났었는데 네네. 그때 매출이 얼마였어요? 그때 2천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2천만 원. 한 달 지났는데 지금 매출 얼마예요? 지금 한 5천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네네. 월말까지 가면 5천 넘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한 5,500까지 가지 않을까요? 하긴 지금 하루 매출이 거의 얼마 정도 나와요? 보통 200 나올 때도 있고 네. 못 나오면 한 100, 아. 150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100, 200단위 정도 가니까 월말 되면 한 5,500까지 마감을 하실 것 같아요. 네네. 오늘 제가 그래서 한 달 만에 어떻게 이렇게 거의 2.5배 성장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성장했는지 오늘 최대한 인터뷰에서 많이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무원이 원래 구매 대행을 처음 시작하기 전에 뭐 다른 것도 했다고 들었는데 네네. 어떤 걸 하셨어요? 저는 대량 위탁이라고 처음에 네. 국내에서 대량으로 상품을 올려서 이제 위탁을 맡겨서 판매하는 그런 일을 음, 했었는데 네. 그것도 한 4개월 정도 하다가 쿠팡에서 상품수 제한이 막히면서 네네. 잘하시는 셀러분은 잘하지만 제가 계속 꾸준히 하기엔 어렵다는 생각에 이제 구매 대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상품수 몇 개 올렸어요? 한 40만 개 정도 올렸던 것 같아요. 40만 개요? 네네네. 저희 카페 회원들 다 합쳐도 그거 정도는 안 될 것 같은데. 아 진짜요? 40만 개 올렸을 때 매출이 얼마 정도 나왔어요? 40만 개 했을 때 매출 한 1,500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도 상품을 업로드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업로드 숫자에 비하면 40만 개면 엄청 많은 숫자인데 그렇죠. 왜 그렇게 매출 차이가 난다 생각하세요? 그때는 상품을 고르지 않고 모든 상품 올리자 마음으로 보지도 않고 다 끌고 왔고 지금은 상품을 고르고 그 다음에 네이밍을 하고 또 배송비도 제가 맞게 측정을 하니까 네네. 이게 타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마구잡이로 휘두르면서 그쵸. 하나 걸려라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네네 맞아요. 대량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거든요. 네네.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게 해외 구매 대행 대량이랑은 좀 다를 수 있지만 네네. 국내 대량은 어떤 B2B 마켓이 있으면은 네. 거기 있는 상품을 다 끌고 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뭐 도매국 이런 거요? 그렇죠. 네. 네. 도매국이나 뭐 그런 데서 그냥 마진 설정해서 다 끌고 오면은 몇십만 개 중에 한 개 걸려라 네. 이런 느낌으로 하고 지금도 충분히 고매출 내는 분들은 1억, 2억 내는데 저는 그걸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쿠팡 사태 이후로는 구매 대행으로 넘어오게 되었어요. 그때도 근데 4개월 만에 순이익 한 150, 200 정도는 찍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 200에서 250 정도.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대량으로 하다가 이제 구매 대행으로 넘어오셨잖아요. 그게 이제 쿠팡에 있는 상품 숫자 제한 때문에 네네. 넘어오신 거고요. 네네. 자, 그럼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해외 구매 대행을 이제 몇 개월 만에 2천까지 만들었죠. 저는 10월 달에 시작했으니까 10, 11, 12, 3개월 만에 2천만 원 찍었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보통 실제로 하는 분들이 2, 3개월이면 그 정도 하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매출이 거의 5천을 넘어버렸어요. 네네. 네. 어떤 부분이 차이가 났었어요? 우선은 동슬님이랑 새벽님 오셔서 그때 인터뷰를 하기로 네. 했었는데 네네. 그때 제 볼의 심각성을 느껴서 네. 좀 조언을 해주셨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그런 상품의 질이랑 그리고 네이밍의 질 이런 거를 조금 잡아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원래 제가 상품수를 좀 많이 올렸어요. 대량의 그런 인식이 좀 있다 보니까 하루에 그래도 250개에서 300개 정도 올렸거든요. 올바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출이 바로 올라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또 그 전에 올렸던 상품 중에서도 뭐 50%, 60% 정도는 그래 나쁘지 않은 상품이었으니까 합쳐지면서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만나고 나서 네. 어떤 게 좀 달라졌어요? 그때 만나고 나서 제가 이제 어떻게 상품을 많이 올리기보다도 쇼핑몰을 좀 분석하기 시작했거든요. 분석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잘 파는 몰이 없구나 이걸 좀 느꼈고 그러다 보니까 구매 대행이 지금 해도 블루오션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거든요. 네네. 이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새벽님, 동슬님 가고 나서 유튜브 영상을 다시 봤어요. 근데 보다 보니까 다 알려주셨더라고요. 이게 2번, 3번 보다 보니까 이 말을 진작에 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비법이라고도 딱히 말해드릴 게 없는 게 이미 유튜브에서 다 말해주셨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 제가 어떻게 이렇게 올렸다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한 번 더 보시면 새로운 정보가 저는 들어올 거라 생각하니까 한번 시청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 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미 유튜브 다 봤는데 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달라 음.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거든요. 네네. 다시 한번 나는 저희 유튜브 많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해무버님이 이런 부분이 진짜 중요했던 거였다. 그거 한번 얘기해 주세요. 구체적인 어떤 유튜브를 봤다고 썸네일은 기억 안 나는데 네. 약간 그런 거였어요. 뭐 2천만 원 달성이었나? 홍술님이 어떻게 월 1천만 원 버는 그렇게 된다. 한 달 만에 300 찍는 법. 네. 그게 연관돼서 한 2개인가 3개 있었어요. 네네네. 거기서 이제 마켓을 좀 분석하는 거랑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찍을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질문도 했었잖아요. 뭐 Q&A 식으로 해서 어떤 단계 어떤 고민이 있고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그거를 이제 제가 리스팅 작업하면서 계속 봤어요. 들으면서 아 진작에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라는 생각에 계속 통술님, 새벽님이랑 조언을 해준 거를 겹치니까 아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나는 이런 상품 위주로 소싱한다. 네네. 한번 얘기를 좀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열풍기 같은 제품 있잖아요. 열풍기가 이번에 좀 많이 팔았거든요. 계절 상품이라고 보면 계절 상품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네네. 이제 열풍기 중에서도 피팅건 같은 경우에는 접착을 해주는 그런 기능도 있고 네네. 또 실내 온도를 따뜻하게 해주는 열풍기 종류가 있는데 네. 그런 것도 올리니까 겨울에는 조금 그래도 계속 팔리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단가도 좀 높나요? 뭐 10만 원 정도, 15만 원? 비싼 거는 한 2, 30만 원. 단가가 그래도 높은 편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예시잖아요. 이런 상품들 위주로 많이 올린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 상품도 올리고 다른 카테고리도 많이 올리고 처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카테고리 다 올렸어요. 저는 네. 의류도 올리고 하니까 팔리긴 팔렸는데 아까 타율이라고 말씀드렸듯이 네네네네. 예, 조금 낮았어요. 예, 팔리는 맞아요. 게 팔리긴 팔려요. 의류도 올렸었어요. 네네. 의류는 어떻게 하다가 올리게 됐어요? 한번 해보자. 다른 유튜브에서도 이제 의류 구매 대행을 한다 이런 것도 보니까 한번 해보는 것도 처음에 교육을 하실 때 카테고리를 다양화하라고 하셨으니까 네네. 혹시 이 뜻이 아닐까라고 네. 생각했는데 좀 제가 잘못 짚었었죠. 네, 그거를. 네네. 그래서 저도 구독자분들에게 어쨌든 저희가 다 만나 뵐 수는 없으니까 네네네. 좀 더 해무버님한테 말씀드렸던 거를 정리를 해드리자면 카테고리를 다양하라 한 게 어쨌든 구매 대행에 필요한 그런 적합한 상품들 중에서 카테고리를 다양화해라 그런 거였죠. 어쨌든 구매 대행 안에서도 필요한 그런 상품들 위주의 카테고리 있잖아요. 타율 높은 카테고리 안에서 상품을 올려라. 네네. 그게 약간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의류 이런 것들도 물론 팔리죠. 네네. 그 대신 타율이 낮은 만큼 그 대신 많이 휘두르면 되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전략을 확실히 탁탁 정해서 해야 되는 게 포인트였던 거죠. 네네. 의류 같은 경우에도 왜 하지 말라고 말 못하냐면은 네. 제가 2, 30만 원짜리 팔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잘 팔리는 옷이 있고 못 팔리는 옷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네. 그거는 본인이 그런 디자인을 알고 어떤 감각이 있으면 충분히 잘 팔지 않을까 생각하지만은 저희같이 초보 셀러들은 아직 그거 보는 게 없으니까 네. 이왕이면은 좀 타율 높은 카테고리에서 하시는 게 네네. 좋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제 방법을 좀 깨달았잖아요. 네네. 그럼 만약에 월 한 2, 300 버는 거는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솔직히. 이- 겸손 안 하셔도 돼요. 네. 딱 한 번만 얘기하자면은 네. 그냥 진짜 친구들 10명 데리고 와서 네. 2달만 가르치면은 1,000만 원까지는 네. 제가 진짜 장담하고 만들 수 있을 맞죠. 것 같아요. 네.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우리도 뭐 장사를 하다 보면 다른 집이 뭘 하는지 보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온라인 같은 경우도 마켓을 가서 보면 상품이 잘 안 팔리는 것들 위주로 올리는 사람들이 네. 생각보다 진짜 많잖아요. 그런 것들만 잘 이렇게 교정해주기만 하면 훨씬 더 괜찮은 거죠. 예를 들자면 대량으로 이렇게 올리는 쪽은 그것도 뭐 잘하면 괜찮지만 그냥 골고루 이렇게 올리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매출이 저는 많이 안 나올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매출 1,000만 원까지만 교정만 잘 하면 충분히 누구나 나올 수 있다. 그 정도도 처음 직장 다니면서 이 유튜브를 보는 분들에겐 정말 큰 빛이거든요. 근데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매출이 5천 이제 넘어가는데 구체적으로 상품 숫자 이런 걸 몇 개 정도 하셨어요? 저는 4개월 차 정도 됐는데 지금 현재 업로드된 기준으로 한 18,000개? 그러면은 그 초반에 어떻게 됐었어요? 처음에 매출 잘 나올 줄 알았죠, 처음부터요. 네네. 근데 첫 달 매출 600 나왔거든요. 저보다 동기분들 중에서 상품 업로드 수도 적은데 저보다 잘 나오는 분들도 계셨고 네. 그래서 많이 불안하더라고요. 첫 달에는요. 그래도 두 번째 달에는 한 1,500, 세 번째 달에 2,000 나왔는데 막 급성장하는 건 아닌데 제가 동기들보다는 상품 수가 대여섯 배는 많으니까 조금 불안했습니다. 저는. 네네. 그러니까 업로드 수가 다른 사람에 비해 6배나 많았는데 네네네. 매출이 똑같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불안하지 않았어요? 많이 불안했죠. 네. 이게 계속 해도 되는 사업인가? 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통술 새벽님이 그냥 된다고만 말하는 건가라고도 저는 생각을 좀 했었죠. 네. 살짝 원망했어요. 조금 안 했습니다. 예. 네. 지금 어쨌든 그렇게 해서 2천만 원까지 매출
매출을 초반에 그렇게 만들어내셨고 네네. 2천만 원까지 만들었던 게 상품 수가 몇 개였죠? 그때 12,000개? 그러면은 솔직히 지금 10,000개까지 안 올린 분들도 매출 안 나온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많은데 해무버님 앞에서는 그분들 아무 말 못 하겠어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네. 카페에 글을 올렸는데 네네. 이제 많이 쪽지도 오셨는데 네. 전부 다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이세요. 아, 왜냐면은 네. 3, 4층 올렸는데 1,500을 만드셨대요. 아. 그리고 저보다 잘하시는데 제가 알려드릴 게 없다. 이렇게 다 답변을 드렸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그냥 지금 더 잘하니까 업로드 수만 늘리면 되겠네요. 약간 이런 의미로 네, 보냈네요. 맞아요. 네, 진짜 그게 맞거든요. 아, 그러면 그 뒤로 매출 2천만 원에서 네. 5,500까지 가는데 업로드 수 지금 숫자는 몇 개 정도 돼요? 한 18,000개, 19,000개. 그럼 한 6, 7천 개를 더 올리고 나서 매출이 그렇게 확 뛴 거네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지금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품이 18,000개가 네네.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사업자랑 두 번째 사업자는 8,000개씩 있고 세 번째 사업자가 3,000개 올라가 있습니다. 아, 그렇게 이제 18,000개가 올라가 있고. 네네. 와, 그럼 하루에 업로드를 몇 개씩 하시는 거예요? 한 250개에서 300개 정도? 기계 아니시죠? 아. 아니, 그러면은 그게 어쨌든 상품 소싱을 하고 네. 올리고 네네. 이거를 직접 다 하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리스팅이랑 네이밍을 하고 저희 직원분들이 업로드 해주시고 그러면은 업로드하는 직원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몇 명 정도 있어요? 지금은 직원 한 명이랑 알바 한 명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두 분이서 이제 업로드 한 300개 정도 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그 상품 올릴 것들을 만들어 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퇴근을 못 하고 있습니다. 몇 시에 퇴근을? 새벽 한두 시까지. 아, 몇 시에서부터 하시고요? 저는 9시부터 해서 계속 와. 그렇게 하거든요. 아, 그러면 그 일하시는 곳은 어디였죠? 전 대구 쪽에서 사무실 얻어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번에 가보니까 공유 네. 오피스 잡아서 거기에 이제 2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하시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렇게 해서도 충분히 사무실 차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직원 한 명 더 뽑을 예정이어서 이제는 네. 사무실 한 개 구하려고 이제는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네. 아, 왜요? 저도 좀 쓰러질 것 같아가지고 이제는. 네. 아, 그래도 이제는 한 명 더 구해도 되지 않을까. 업무 네네네. 양이 근데 사무실을 별도로 잡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 비용이 똑같은데 직원을 같이 일하게 하려면은 공간이 필요하니까 아무래도 구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네네. 그러면 지금 어쨌든 그 정도 팔면 마진율은 한 얼마 정도 나오고 있어요? 일단 총 마진은 한 25에서 26%? 기타 비용이 한 200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26%인 건가요? 네네, 맞아요. 아, 기타 비용은 한 200 정도 나가는 거고. 네네네. 어쨌든 마진율이 제가 봐도 25, 6% 정도면 딱 적당한 것 같아요. 근데 마진율을 조금 더 높여버리면 전체 매출이 또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저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아, 그리고 그 만약에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 뭐 전업으로 할지 부업으로 할지 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처음에 시작했던 것들 생각하면서 어떻게 시작하시는 게 좋겠어요? 저는 처음에는 무조건 부업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구매대행 말고도 다른 사업을 오토화로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적어도 제 생활비 이상은 나오니까 네. 이 구매대행이 흔들려도 계속 사업을 이어나갈 수가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사업이 뭐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버티는 싸움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업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통술님이랑 새벽님을 좀 원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아, 좀 진짜요? 하고. 네. 왜냐하면 매출이 계속 잘 나오는 게 아니고 맞아요. 흔들릴 수 있는 구조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처음에는 부업으로 시작하고 매출이 한 1,000원 정도 나오면은 전향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처음에 이게 매출이 사실은 잘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네. 내 생각대로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또 해무버님은 매출이 안 나왔던 케이스잖아요, 초반에. 네. 그러니까 그게 근데 생활비도 없고 하면 멘탈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진짜 우상향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매출이 가는 거잖아요. 네네. 이렇게 되면 우리 마음은 엄청 흔들리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도 여쭤보고 싶은 게 9시부터 새벽 1시 이렇게까지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 멘탈 관리나 이런 건 어떻게 하세요? 하루 일정이나 이런 것. 하루 일정은 출근해서 오전에는 주문 CS 등 다 하고 그 다음에 시간 나는 대로 바로 리스팅 작업을 해요 저는. 왜냐면 개수가 많다 보니까 오전부터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오전에도 리스팅 작업하고 오후에도 리스팅 CS 같이 해요. 그 다음 계속 리스팅해요. 그냥 계속. 아, 리스팅이 진짜 중요하죠. 네네. 네, 그러니까 리스팅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어떤 상품을 팔지 리스트를 만드는 거 그걸 네. 리스팅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이제 시간을 보내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아까 CS를 오후에 한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 CS는 좀 포인트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이번에 목표 매출 5,000원을 이제 설정하고 대형권 같은 경우에는 좀 100만원, 200만원 이런 제품들은 이제 조금 제 설명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집착하듯이 전화해서 이 상품이 어떻다 제 PR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싸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도 하고 해서 최대한 매출을 올리자는 목표로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그 고객한테 어떻게 한다고요? 전화 이거. 고객한테 전화해서 뭐 잘 지내시냐 물건 구매하실 생각 없냐 한 번씩 던져봐요. 근데 네. 이게 뭐 성공 확률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네. 뭐 30% 되더라도 그래도 한 개에 150만 200만 팔면은 노력이 들어가더라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서 계속 했습니다. 아, 그럼 오후 시간에 고객한테 따로 전화하는 시간 이런 걸 가지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이 사람한테는 CS를 해야겠다 하면 네. 따로 적어놔요. 그래서 오. 다음 날에 한 번 더 하고 네. 또 다음 날에 한 번 더 하고 하면 고객분들 중에서 약간 갈팡질팡 하거든요. 그냥 국내 제품 갑자기 산다고 하신 분도 계시고 네. 단가가 안 맞다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아, 네. 한 분은 그래도 사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좀 힘들어요. 그래서 계속 꾸준히 하실 거면은 이렇게 하셔도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 저는 하는데 네네. 그래도 자기 목표가 매출이 높게 잡는 거라면은 네네. 그래도 한 번쯤 해봐도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만약에 그러면은 칙 가는 거를 소비자가 이렇게 문의가 들어왔잖아요. 아, 저기 사장님 이거 가격이 너무 비싼데 네네. 이제 고민해보고 할게요. 이렇게 하면 네네. 전화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일단 네, 알겠습니다 고객님 하고 저도 네. 끊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제품에 대해서 한 번 더 알아봐요. 저희 아버지가 건강원 비슷하게 가게를 하고 계셔가지고 네네네. 잘 아시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절대로 이거 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주변 사람들을 좀 이용해서 제가 또 알아보고 고객님한테 다른 제품을 또 추천해드리거나 아니면은 그냥 이 제품 괜찮으면 추천해드리거나 전화를 한 번 더 하죠. 그럼 고객이 또 고민을 해보겠다 하거든요. 그럼 다음날 한 번 더 전화를 해요. 고객님 혹시 이거 구매하실 생각 있나요? 하면 네. 그때 좀 결정 나는 것 같아요. 아. 다음에 구매하겠다 아니면 구매할게요. 그럼 전화 10통 돌렸을 때 몇 건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한 3건? 그 건이면 큰데? 그래도 좀 힘들어요. 그래서 매출 잘 나오시는 분들 안 하시도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시간에 차라리 리스팅 하는 게. 아, 네네. 네. 헝그리 정신이 있어야 하는 거죠. 네, 맞아요. 이번에는 제가 왜 그렇게까지 했냐면은 네네. 저번에 새벽님 통순리 만났을 때 5천 찍으면 만나자. 음. 그렇게 해서 그 목표를 가지고 제가 5천을 만들려고. 아, 어떻게 채우려고? 네, 어떻게든 한 거예요. 아, 저도 안 그래도 행무버님 뵌지 한 달 됐는데 네네. 저한테 카톡이 오시더라고요. 갑자기 통수님 전화 됩니까? 이렇게. 그래서 저는 무슨 더 안 좋은 일이 생겼나 뭐 경찰서 갈 일이 생겼나 이런 줄 알았는데 네네. 그때 이제 5천 되면 다시 만나는 거 유효하냐 이렇게 네. 해서 어쨌든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어요. 제가 볼 때 행무버님은 원래 좀 잘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초보 셀러분들은 그러니까 하다 보면 CS나 이런 걸로 멘탈이 나갈 때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진짜 힘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경동 택배 화물 이런 걸로 고객이랑 싸우기도 하고 네네. 그런 멘탈 어떻게 챙기세요? 근데 이게 참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CS가 네. 마냥 친절하다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CS 하다 보면은 제 감정이 소비될 수도 있고 네. 그런 건데 뭐 모르시는 분들은 CS 그냥 돈 벌 거면 하면 되지 라고 하는데 막상 해보면 안 그렇거든요. 네네. 그래서 고객이 갑자기 좀 억세게 나오거나 좀 화를 내거나 하면은 그럴 경우는 저도 얘는 5만원짜리 상품이다. 별로 네. 안 비싸잖아요. 네. 그러면 저도 조금은 신경질적으로 해요. 그런 분들한테. 네. 저도 좀 해소가 되고. 근데 비싼 제품은 그래도 조금 친절하게. 함부라면 제가 네. 이게 감당해야 될 게 크니까 어떻게든 사용하는 쪽으로 공고를 하죠. 근데 싼 제품들은 환불 받아도 된다. 그런 느낌으로 하죠. 사람 보고 한다 이거네. 예. 가격 보고 한다. 가격 보고 그 가격에 이 정도까지 내 감정을 제가 10,000원 벌려고 이렇게 욕을 들어야 되나 네, 생각하면 근데 이게 틀린 거죠 어떻게 보면요. 네. 근데 저만의 해석 방법입니다. 괜찮은데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우리 채널은 셀러 채널이잖아요. 판매자 위주의 채널이기 때문에 다 같이 이렇게 힘든 거를 어떻게 풀지 좀 공유해야 될 것 같아요. 하다가 접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저는 이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대형 제품을 많이 팔다 보면 경동 택배 이런 것들이 비용이 붙잖아요. 네네. 그런 건 어떻게 처리하세요? 경로택배비 같은 경우나 간부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팔기 전에 마진을 다 계산해봐요. 네네. 그래서 고객님한테 이 정도 나올 것 같다. 네. 근데 고객님 뭐 취소를 원하시면 취소해도 된다. 오히려 저는 그럴 때 얘기할 때는 부탁하듯이 얘기 안 하고 살려면 사라 이런 네. 느낌 얘기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대부분 이게 좋은 상품이구나 느껴서 한 70-80%는 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부터 가격이 좀 타이트하게 잡으신 분들은 구매를 안 하시거든요. 네네. 그분들은 원래 구매하실 마음이 없는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고가 제품들은 그런 관부가스 이런 거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취소 비율이 그렇게 높진 않다는 거죠. 그런 거 했을 때. 그렇죠. 네네. 그럼 제품이 도착했을 때 경동 택배 비용이 뒤에 나오잖아요. 네네. 그런 건 어떻게 하세요? 저는 처음에 다 안내를 해요. 이 정도 나올 것 같다. 네. 간부가스랑 경로 택배비는 얼마 나온다. 고객이 되겠죠? 저는 어떻게 했냐면 조금 네. 다른 케이스인데 저는 경동 택배 화물이 미리 예상 안 되는 것도 많잖아요. 사실. 네네. 그런 경우는 저는 다 내줘요. 그냥 내주고 빨리빨리 처리하는 게 낫지. 근데 물론 큰 상품들은 사전 내기를 하는 게 깔끔하죠. 팔았을 때 적자로 가버리니까. 근데 경동 택배를 내주고도 단 1%라도 남으면 저는 내주고 빨리 끝내거든요. 그 다음에 차라리 마진율 10% 정도 나오게끔 수정을 하고 그런 맞아요. 식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듣다 보니까 생각났는데 네네. 이번에 어떤 긴 낚싯대인가? 네. 그걸 샀는데 이거는 약간 길이가 길다 보니까 경동으로 넘어갔어요. 네네. 3만원짜리 제품인데 네. 경동 택배비 5,000원 달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6,000원 남는데 5,000원 달라 하니까 네. 좀 황당하게 해도 저도 그냥 끝내자 싶어서 그냥 5,000원 드리고 치웠거든요. 고소를 한다 하길래 그래서 제가 5,000원 가지고요? 이렇게 물었거든요. 네네네. 자기는 하겠대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5,000원 보내드릴 테니까 고소하시는 거는 마음대로 하셔라. 제가 확인한 바로는 마켓마다 좀 다른데 상세 페이지에 다 적어놓으면 그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도 길게 싸우면은 저도 어떻게든 5천 안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뭐 줄 수도 있고 네. 그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 네. 그냥 제 감정 소비하지 말자 5천 원 가지고 그냥 줬습니다. 저도. 그게 더 중요하죠, 맞죠? 네네네. 네. 근데 만약에 안 주면 고소하고 하면 멘탈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좀 억울했어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 판매자분들은 고객이랑 계속 이렇게 옳고 그름 따지는 것보다는 고객이 원하는 거 처리만 해주면 사실 쉽게 넘어가는 거 많으니까 네네.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해부머니처럼 사전 안내를 해버리고 진행을 하면 뒷 문제가 또 없으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다시 한번 제가 상품을 그때 이제 고르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네. 그 예를 들면 어떤 사례가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원래 하루 주문 건수가 좀 일정하지 않았거든요. 네. 하루에 뭐 2개, 3개, 4개 들어올 때도 있고 음. 그러는데 1월 1일에 10만원, 그 다음날 30만원 넣어길래 올해 열심히 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열심히 할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저는. 그때 몇 개 올렸었어요? 그때 12,000개, 13,000개 올렸겠죠. 하루에 그러니까 200개, 300개 올렸을 때. 네네, 맞아요. 근데 갑자기 매출이 700 나오는 거예요. 하루에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을 잠깐 했어요. 네. 그 다음에 근데 이게 한 번 잘 나온 거 아닐까라는 네. 생각을 했는데 다음날부터 100만원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매출이. 음. 그리고 주문 건수도 중요하잖아요. 네. 한 개 팔아서 100만원 나오면 안 중요한데 네. 하루에 그래도 7개에서 10개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평균 15만 원 정도 이렇게 팔리니까.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좀 통계도 중요하고 수치도 중요한데 거의 한 달 동안 계속 7개에서 10개 사이 나오니까 네. 이제 좀 안정됐다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하루 매출이 뭐 오늘 200 나오고 다음날 30만 원 나오고 이런 게 잘 없어요. 네. 그래서 거의 한 200대로 유지하다가 아니면 100대로 유지하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도 행우버님이 그때는 이게 맞을까요? 그런 게 있었어요, 표정에. 지금은 자신감 좀 나오거든요. 제가 볼 때 상품을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구나 라는 걸 다 깨달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 10명 데리고 오면 200 만들 수 있다 이렇게까지도 얘기 네. 나오는 거고, 지금 이제 네. 택배 파업이나 춘절 이런 것 때문에 네네네. 저희 판매자분들도 그 장사 안 하고 그냥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지금 춘절 택배 파업 이런 거 대체 어떻게 하고 계세요? 매출은 또 어떤지도 궁금해요. 약간 주문 취소는 조금 있어요, 저도. 네네. 근데 매출이 그래도 100 이상은 나오지 않나. 그리고 택배 파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긴 있어요. 뭐 개인 택배를 해서 네네네. 부르던가. 근데 그것까지 제가 신경을 안 쓰고 있고 네. 차라리 고객한테 제가 택배 파업이나 그런 것 때문에 한 달 정도 걸린다. 명분을 되게 계속 만들어요. 설날, 춘절, 택배 파업. 명분을 만들어서 약간 핑계를 많이 만들면 이해를 해주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춘절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고객이 급하다고 하니까 어떻게든 보내려고 용 쓰다 보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추천을 드리는 게 차라리 그런 명분 같은 거를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30일 정도는 걸릴 것 같다. 대신 제가 안전하게 끝까지 책임지고 배송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만 해줘도 소비자들 누그러들고 기다려주시잖아요. 근데 물론 그 중에서 취소하는 건 어쩔 수 없죠. 거기에 스트레스 받아서 또 포기하실까봐 제가 또 걱정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약간 네. 느끼는 게 제가 매출이 한 1,000만 원, 500만 원 나오면 한 건 한 건 소중해서 네. 어떻게든 계속 붙잡고 싶을 거예요. 지금은 그냥 멘트가 그거예요. 취소 원하시면 취소하라고. 네. 그냥 더 얘기하면 오히려 취소를 안 하시는 분도 계세요. 다급하셔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갑을은 아니지만 네. 조금의 그런 갑을이 좀 생기죠. 원래는 고객이 갑이었으면 이제 평등해진 느낌? 그런 식으로 멘트를 했으니까 네, 고객이 원래는 내가 샀는데 너희 내한테 서비스를 해야 한다. 네. 이런 느낌이었다면은 제가 이제 그럼 네가 사기 싫으면 사지 마. 나는 주문 안 해줄 거야. 이런 느낌 되면은 이제 고객도 저 아니면 살 사람이 없잖아요. 네네. 또 새로 알아봐야 되니까. 네네. 이제부터 조금 목소리의 톤이 좀 바뀌어지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기싸움 살짝. 그러니까 그런 게 멘트 하나에서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주문 취소하려면 취소하세요. 이렇게 직접 그렇게 적진 않으실 거예요. 네네, 문자로 맞아요.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주문 취소하려면 취소하셔도 되고 맞아요. 아니면은 30일 걸리더라도 제가 배송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멘트를 쓰시겠죠. 통슬님이 양식을 올려주셨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저는 한 가지 단어 무조건 쓰는 게 책임지고. 이 단어는 전 무조건 쓰거든요. 전화할 때도 그렇고 문자할 때도 그렇고 네. 책임지고라는 단어를 하니까 아무래도 성공률이 조금 높아지는 거 아닐까라고 맞아요.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춘절이라고 해서 장사 안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 대신 이제 여러분들 춘절 지나고 택배 파업 끝나면 할 일거리는 어쩔 수 없이 엄청 많을 거예요. 밀린 것들 다 처리해야 되니까.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매출을 절대 죽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어떻게 단어 몇 가지만 쓰는 거에 따라서 소비자들의 반응 완전 달라집니다. 취소율도 완전 달라지고요. 그런 미세한 거에서 매출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뭐 같이 스파르타 하셨으니까 네네. 아직 1,000만 원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네네. 이제 회사 퇴사하고 처음 들어오시는 분도 계세요. 네네.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이 4개월 전에 해무버님이잖아요. 네네. 맞아요. 뭐라고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전 사실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가는데 이제 초격차 클래스 그때 말씀하셨던 아.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는 쉽게 좀 가지 않았나 싶은데 솔직히 2천만 원까지 가기에 제가 기본기가 없었고 그리고 스파르타 코스를 통해서 그런 사소한 내용들을 안 배웠으면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는 가기 어려웠을 거라 생각해요. 네네. 근데 물론 1천만 원, 2천만 원까지 스파르타 코스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데 이거를 도달하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근데 그거를 주업으로 하시면은 불안하고 홍슬님이랑 새벽님을 좀 원망할 수도 있다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부업으로 조금 시작하셨다가 네. 그렇게 점점 매출이 오르고 이제 내가 초급자 클래스를 좀 수강하면서 내가 이제는 주업을 해도 되겠다 네. 싶으시면은 전업으로 전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생활비라는 그런 안전장치는 있는데요. 근데 시간이라는 게 예를 들면 회사에서 힘을 다 쏟잖아요. 네네. 그 다음에 시간을 쏟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거 좀 쏟기 힘들겠죠. 힘들지만 돈 벌려면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전업으로 하셔도 솔직히 본인의 시간을 즐기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아침 9시부터 새벽 거의 1시까지 맨날 했으니까 네. 저는 제가 진짜 일을 갈았다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하실 거 아니면은 그냥 부업으로 시작하셔서 좀 안정된 구조가 만들어지면 전업으로 바꾸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회사 다니셨어요? 저는 안 다녔어요. 아 진짜요? 네, 저는 그냥 회사라기보다도 공장이랑 그런 돈을 벌려고 했었거든요. 네. 그때에 비해서 지금의 생활은 만족하세요? 네네, 지금 만족합니다. 근데 사업을 하는 게 항상 불안해서 네. 주변에 친구들이 다 대기업 다니거든요. 친구들 생각보다 잘 갔어요. 그래서 아. 항상 부럽기도 하고 하지만은 저는 저만의 길을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네. 제가 뭐 친구들하고 비교하기도 그렇지만은 제 스스로가 조금 더 멋진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멋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해무버님의 좀 목표 이런 게 있을까요? 구매 대행으로서 말씀드리자면은 1억은 찍을 거고요, 매출력. 네, 네. 그 다음부터는 또 제가 다른 사업 구조를 또 세팅하고 싶고 네. 1차 목표가 5천이었는데 달성했고 네. 2차 목표가 1억, 인생의 목표는요? 2차 목표가 결혼이요. 아 결혼이요? 제가 결혼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거든요. 아 진짜요? 있다고 들었어요. 걸프렌드. 아직 인사를 못 드리러 갔는데 네네. 조금만 제가 더 구조가 안정되고 네. 인사 드리러 가고 싶습니다. 감동적이다 진짜.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네. 어쨌든 모든 게 다 잘 풀리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또 궁금한 거 있으면 해무버님 또 카페에서 활동하시니까 그때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네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카페에서 다 저보다 잘하시는데 업로드 개수가 부족한 거밖에 저는 못 느꼈거든요. 네네. 그래서 업로드 개수만 조금 더 늘리시면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업로드 개수 늘리면 안 될 수 없죠. 네, 안 될 수 없죠. 네. 상품이 나쁘더라도 2천까지는 가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무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